외국인들의 눈에 과연 한국인들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아마 도덕 수준이 높은 한국인답게 친절하고 도덕적인 이미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할 텐데요. 거기에 더해 한류로 인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빛이 드는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지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한국인의 이미지를 역으로 악용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외국인 관련 범죄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높은 원성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 6명이 가짜 한국인 신분으로 몰래 프랑스로 입국을 하다 적발된 것인데요. 그들은 일전에 중국인 신분으로 먼저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에서 한국 여권으로 신분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0년이 넘게 흐른 지금 가짜 여권이 판치는 이러한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수가 많아져서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인 2023년 5월 파나마 이민청은 가짜 한국 여권을 제시하며 여행 경로를 변경하려 한 중국인을 출발지인 에콰도르 키토로 돌려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초에 이 중국인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행 비행기표를 끊고 파나마에 왔지만 파나마에서 미국 마이애미로 갑자기 목적지를 바꾸려고 시도했다가 덜미를 붙잡힌 것인데요. 조사 결과 역시 짝퉁의 나라 중국답게 그가 소지한 한국 여권은 가짜로 판명이 났으며 이민청 직원에게 둘러싸인 채 출국장으로 인도되는 모습까지 찍혀 굴욕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파나마 공안 관계자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국말을 아예 할 줄 몰라 어이가 없었다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또 중국다운 일을 벌였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사례 이외에도 여권 전문 브로커에게 위조 여권을 불법적으로 구입해 다른 나라로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거나 출국 금지를 받고 가족의 이름으로 여권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제출해 여권을 발급받다 적발이 되는 등 여권 위변조 사례가 여럿 발견되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짜 여권의 사용은 곧 범죄자의 도피나 여러 범죄 행각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항 측의 기존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정확한 입국 심사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련의 짝퉁 여권 사태에 직면한 외국인 네티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다 중국인일 수 있을까? 역시 가짜하면 중국, 중국하면 가짜다. 왜 다 한국인으로 위장 신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라도 한국인을 선택할 것 같다. 한국인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매우 좋으니까 말이다. 저렇게 밀입국하려는 중국인들은 엄하게 처벌하고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입국 심사를 더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저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두렵다. 중국이라서 이젠 놀랍지도 않다. 여태 중국이 한국이 속국이라고 생각해서 저지른 일들을 생각해보면 저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중국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나도 중국인이 적발당한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인이라면서 한국말을 할 줄 모르고 중국어만 하고 있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던 기억이 난다. 한국인 신분으로 입국에 성공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죄는 중국이 저지르고 욕은 한국이 먹게 되는 요상한 상황이 나올 것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기를 쓰고 가짜 여권을 만들면서까지 한국인이 되려는 이유는 바로 한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본디 여권이라 함은 다른 나라로 입국할 때 입국심사대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때 제출하는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즉 여권이 가진 힘의 척도는 과연 이 여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에 편하게 출입국이 가능한 것인가로 판명나는데요. 헨리 여권 지수란 곧 여권 파워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권에 대한 순위를 매길 때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의 수를 합산한 뒤 여권의 활용성을 따져서 지수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3위였던 작년에 이어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무려 한 단계 위인 2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한국 여권의 위상이 더욱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권이 신분증이라면 비자는 외국인이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일종의 공증인데요. 국제법상 전 세계에 242개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에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비자 없이도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는 무려 193개국이나 되며 이는 한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2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까지 한국보다 여권 파워가 낮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중국은 85개 국가만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 한국보다 한참 아래 순위인 6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권 파워 하나만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여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권에 코리아만 있어도 비자가 없을 때 문제없이 입국 가능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외에도 도착 비자, 전자 비자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다른 외국인들보다 더 편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하여금 수많은 외국인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여권 파워가 센 탓에 악용하는 범죄자가 늘자 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전보다 까다로워졌는데요. 따라서 유럽 측 국가의 공항에서는 아예 한국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을 만한 확인용 문제를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 러시아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5명이 핀란드로 입국하려다 검문소에서만 무려 1시간 넘게 퀴즈를 풀고 나서야 간신히 입국 허가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질문인 한국의 수도는 어디인가부터 시작해서 경부선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한국에 있는 산 이름을 대시오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합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에서는 BTS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나 손흥민의 직업과 같은 요즘 시대에 맞춘 문제들을 낸다고 합니다. 한국의 강력한 여권 파워를 두고 외국인 네티즌들은 휴전 중인 한국이 중립국보다도 여권 파워가 더 강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 그만큼 한국은 신뢰도가 높단 뜻이다. 편하게 여행이 가능한 나라에 태어난 것도 축복이다. 입국 심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짜증나는 것은 당연한데 한국인은 그럴 일 없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보면 부러울 따름이다. 한국으로 귀화한 나는 공항 직원에게 여러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는지와 서울에 있는 산 3개를 대보라는 질문이었고 모두 다 대답하는데 성공했다. 공항관리원인 지인의 말에 따르면 한국 여권이 소매치기한테 인기가 너무 많은 나머지 도난 대상 1순위가 되었다고 한다. 암시장에서는 몇백만 원을 호가한다고 들었다. 한국인 친구가 자기는 미국, 유럽을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다고 해서 놀랐던 적이 있다. 공항에서 한국인은 엄청 빨리 통과하는 것을 보며 부러웠던 적도 있다. 한국이 여권 파워가 그렇게 강한 나라인지는 몰랐다. 오히려 미국이 엄청 높은 순위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였다며 하나같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권 파워가 높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범죄자들 때문에 애꿎은 한국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범죄자들이 한국 여권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